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말하고 있어요. 명당은 어떤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명당이 어떤 건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자리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좋은 자리란 과연 어떤 걸 말할까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바람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땅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이걸 풍수지리라고 하죠. 바람, 물, 그리고 땅의 이치, 즉 바람과 물이 어우러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죠. 바람은 기를 흩어뜨리고 물은 기를 모아줍니다. 그래서 바람은 막고 물은 받아들이는 자리가 좋다고 했어요. 이걸 장풍득수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이죠. 풍수는 복을 비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과 땅의 기운을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지혜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뒤에 산, 앞에 물만 있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방향 주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집의 대문이 어디를 향하는지, 방 안 침대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도 기의 흐름에 영향을 줘요. 실제로 유명한 건물이나 묘지, 절터 같은 곳엔 이런 풍수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도시 설계나 아파트 배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풍수는 좋은 흐름을 읽고 그 자리에 기운이 잘 머무르도록 앉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편하고 기운이 맑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게 바로 명당이죠. 사람들이 흔히 명당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단순히 땅이 넓거나 경치가 좋다고 명당은 아니에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은 기운이 잘 모이고 사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기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산을 타고 흐르고 물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자리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구조가 좋아요. 이걸 배산임수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등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산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당은 아니에요. 산의 위치, 모양, 크기, 물의 흐름, 구비, 속도까지 모두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줘요. 풍수에서는 명당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중요하게 봐요. 첫째, 뒤에 든든한 산이 있어야 해요. 산은 마치 등받이처럼 기운을 받쳐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둘째, 앞쪽은 시야가 탁 트여야 해요. 너무 좁거나 막혀 있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사람 마음도 답답해져요. 셋째, 양옆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지형이 좋아요. 좌우가 뚫려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가니까요. 낮은 언덕이나 건물이 감싸고 있으면 기운이 머무르기 좋아요. 넷째, 앞에 흐르는 물은 굽이치면서 천천히 흘러야 해요. 물이 너무 빠르면 기운도 같이 떠내려 가거든요. 이렇게 4가지 조건이 균형 있게 갖춰졌을 때 그 자리는 명당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한두 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명당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좋은 자리가 흉하게 바뀔 수 있어요. 결국 명당이란 기운이 머무르고 사람이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자리가 사람을 품어주고 사람도 그 자리를 소중히 쓰는 것. 그게 풍수에서 말하는 진짜 명당이에요. 풍수지리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형과 땅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이나 시간, 오행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따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형국 풍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형태를 보는 풍수예요. 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고 굽이치는지, 땅이 어떻게 생겼고 주변에 뭐가 둘러싸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이 마치 누워있는 용처럼 생겼다든가, 물이 부드럽게 감싸고 돈다든가, 마치 사람이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기흉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름도 많아요. 용맥, 혈자리, 주작, 청룡, 백호, 현무 같은 이름들도 다 여기서 나왔죠. 두 번째 방식은 이기풍수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와 기운을 따져보는 풍수예요. 어떤 방향이 음이고 어떤 방향이 양인지, 그 땅의 오행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언제 집을 짓고
어느 시간에 자리를 잡아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주나 생년월일에 따라 맞는 방향을 정하거나 그 공간이 주는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지도 살펴봐요. 그래서 이기풍수는 조금 더 학문적이고 계산적인 접근이에요. 형국풍수가 땅의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면 이기풍수는 그 땅의 기운과 논리를 따져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방식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요. 형국이 아무리 좋아도 기운이 어긋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이기가 아무리 잘 맞아도 형세가 나쁘면 기운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묘자리를 잡거나 집터를 고를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요. 형국으로 터를 고르고 이기로 방향이나 시간을 맞추는 식이에요. 현대에서는 실생활에 맞게 형국은 주변 환경이나 배치, 구조를 의미하고 이기는 방이나 사람의 생체 리듬,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해서 쓰이기도 해요. 결국 풍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눈으로 보이는 땅의 형상도 중요하고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의 논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자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